주사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상이 있고 그 사상을 체현한 어떤 단위에 충성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사파는 이제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주사파에서 오래 활동했지만 주체사상에 대해서 토론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사상의 가령 구체적인 내용,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다. 이게 인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주사파에서 사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충성심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이거죠, 이거.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한 조선노동당 뭐 이런 건데, 주사파라 함은 어떤 사람에 대해 충성하는 거, 이게 주사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사파가 이제 수령론이 핵심이거든요. 수령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주사파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너 주체사상을 믿어?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 김일성을 존경해?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게 주사파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를 확인하는 게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이 아닌데 한국에서 주사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식 지형은 이런데 주체사상이라는 별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상에서 어떤 토양이 있어요. 그 토양이 주체사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넓게 잡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제가 볼 땐 주사파의 하위 덕목입니다. 컨텐츠에서 하나는 뭐냐면 제3세계 민족주의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죠.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아주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세워졌거든요. 신생 독립국의 두 가지 산업화의 길이 있죠. 하나는 선진 외국 자본과 격리돼서 그거를 유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반면에 미국이나 서방 자본주의에 편입해서 발전 경로를 취하는 거. 이게 이런 나라를 취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한 나라였던 한국이 기념비적인 성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제3세계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것을 신식민지다. 그래서 신식민지적 발전을 취하지 않고 내재적 발전 경로를 취하는 것이 이게 주사파의 한 하위 컨텐츠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한국 학생운동의 주류가 4.19거든요. 그러니까 4.19 이후에 두 가지 버전이 같이 작동합니다. 하나가 내재적 발전의 길. 이게 박현채, 사실 김대중도 그런 노선이죠. 그런 노선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사파의 하이 컨텐츠고 또 다른 경로는 박정희가 걸었던 길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자의 길을 길었던 게 제야 민주화 운동권의 주류 노선입니다. 근데 95년에 김대중은 이게 돌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사파는 그냥 학생들 일부의 사상이 아니라 한국의 제야 비주류 진보 사상의 큰 맥입니다. 전부 다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기죠. 이영희죠. 이영희의 컨텐츠가 뭐냐면 중국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제3세계에서 미국의 침략성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사례이고 중국은 그 당시는 제3세계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가 있었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제3세계였다가 사회주의권이 되면서 제1세계로 도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사파의 하이 컨텐츠는 북한 정통론입니다. 북한 정통론인 게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6.25는 대충 애매하게 건너뛴 다음에 남측은 친일파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측은 이제 민족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남북이 연합화해서 통일하는 게 또 하나의 정통론인 거죠. 사실은 이 북한 정통론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85년, 6년도에 서울대에서 북한 주도의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고리에 있었던 게 뭐냐면 독립운동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가의 주류가 북한에 있었다는 생각이죠.
이 생각은 지금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선진 사상일수록 사람보다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거죠. 과학기술과 시장을 중시합니다. 후진 사상, 그러니까 레닌, 마오쩌둥 이 계통으로 가면 그러니까 선진 자본이나 기술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동원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제3세계에서 있었던 가장 익숙한 논쟁이 전홍 논쟁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은 뭐냐면 과학기술이고 홍은 사상이죠. 사상 이데올로기죠. 그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그런 계통에서 주체사상은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일련의 사상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와 주체사상을 비교하면 막스주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면 주체사상은 사람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이거에 대부분의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본과 기술이 없으니까 시장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이데올로기보다는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나라인데 이게 80년대에 이런 주체사상이나 막스주의를 도입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끝난 다음에 이거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긍정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체사상의 사람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어설프게 배웠던 그 학번들이 그거의 농업적 성격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공허한 휴머니즘으로 그냥 채용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운동권의 확산과 더불어서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노해가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기 당신 고백해야 돼. 이제 이윤보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계통에서 이윤보다 사람을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광범위에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퍼진 거죠. 정리하자면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원래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사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충성한 어떤 조선노동당이나 김일성에 충성하는 계통이 이게 주사파인데 이 하위 이데올로기 세 가지 제3세계 민족주의, 사람 중심의 세계관, 북한 정통론이 이게 알게 모르게 퍼지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주사파인지 모르고 주체사상을 이렇게 지금 그거에 그냥 퍼뜨리는 데 일조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사람 중심이라는 거를 주체사상을 공부를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인문학적 레토릭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와 조직은 사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와 이 척수와 사지가 달려있다.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발현되는 것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조직과 국가의 집단적 지도체계로 발현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주성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사상, 자주성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수령님을 중심으로 즉 뇌의 작용을 중심으로 나머지가 일사불란하게 봉호하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만 떼놓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게 일명 사회 유기초론이거든요. 네. 사회 유기초론, 그러니까 사회는 그러니까 기능이 모여서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일명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은 손발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수령님은 머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는 방송 듣고 너희는 행동하면 되지? 토론은 무슨 토론이냐? 그런 사상이 어떻게 주체 사상인지 전 이해가 안 돼. 철학 사전에 나와 있어. 자주성의 철학적 내가 좀 약간 교조주의라서 막 사전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단적 형태로 발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주체 사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저는 이거를 주체 사상 좀 공부했을 때 이해가 쉬웠던 게 뭐냐면 주체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죠. 저는 뭐를 보냐면 이게 되게 다른 사회주의 문화권이나 우상 숭배하고도 좀 다른 게 공산주의랑 유교 왕토 사상하고 섞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조선의 땅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왕토 사상, 다 왕거거든요. 왕이 하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빌려주는 거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수령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나 기타 등등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김일성이 허락한 네 재산인 거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령님이 허락한 공산주의인 거야 이게. 그래서 되게 저는 괴이하다. 주사파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그 민경호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줬던 거에서 저는 이제 약간 국제정치적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제3세계 사회주의에서 되게 중요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생적 경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원이 없거든요. 중위도 국가들 평균 연령 연평균 온도가 20도가 넘는 나라들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탕수수지 뭐 별게 다 있지.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폐쇄적 자립 경제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 해외로부터 수탈당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제3세계 비동맹 노선에서 그렇게 갈 때 미국이 CIA가 쿠데타를 해버렸거든. 수카르노 수하루토 이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쿠데타로 그냥 밟아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바라든지 요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이나 기타 등등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 사탕수수밖에 없다. 저 악랄한 자본주의 놈들 때문에 사탕수수밖에 없다. 사탕수수를 전부 다 했었던 거를 이제 곡식도 하고 돼지도 기르고 다양성이 있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 돼지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원래 소련에서 와서 그거를 알려줘요. 특히 남미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뭐냐면 그런 제1세기하고의 관계를 끊고서도 자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퍼져 있었는데 거기서 아까도 얘기 나온 거 뭘 무시하고 있죠? 기술과 경영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술과 경영과 교육을 무시하고 있죠. 그랬던 60년대, 70년대의 사회주의 전 세계적인 운동 중에서 아주 괴이하게 독자적으로 성립된 체계가 주체사상, 유교랑 결합된, 그리고 기독교랑 결합된 되게 이상한 형태의 우상숭배로 흐른 게 주체사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성향을 좀 보죠. 학생운동 시절에 주사파와 대립을 했는 대척점에서 활동을 했었던 저 입장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성립됐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자료를 보면 뭐 1930년대부터 어떤 맹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중국 공산당 계열의 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차츰차츰 시작됐고 갑산파의 숙청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생적인 그러니까 순수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김일성 계열만이 순수한 주체사상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외세의 영향을 받은 그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정치 세력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 완성된 거는 이제 김정일로의 승계.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남북한의 서로가 상호의 남한에서는 유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의 확립. 이렇게 만들어진 사상이 완성된 거는 그 시기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주체사상 자료를 보면 이미 1930년대에 항일무장 투쟁할 때 이미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게 당이든 국가든 어떤 주체가 있으면 주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탁해서 할 건가잖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 만주의 그 부대들이 그게 모인 거예요. 당연히 소련 공산당이 있으니까 소련 공산당 의존할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 뭐 이런 게 1930년대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체사상에서 내가 볼 때 결정적인 계기는 195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55년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조선의 어떤 북한의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냐? 내가 스스로 할 거냐? 아니면 소련과 중국에 의탁할 거냐죠. 그러니까 의탁할 거냐는 게 소련파, 중국파이고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할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 주체 사상이라는 원류가 생긴 거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뭘 하자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70년대에 김정일이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55년대의 발전 전략은 약간 혁명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외교 전략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자립 경제를 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를 좀 확장해서 철학적인 측면으로까지 발전시킨 사람은 김정일로 알려져 있죠. 80년대 초반에 알려져 있고.